안녕하세요. 그 CJ AI 센터에서 Animatable 3D Mesh Person Reconstruction from Single 2D Image라는 주제로 연구를 한 윤태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발표를 하기 앞서서 데모 비디오가 있는데 원래 여기 실으려고 했는데 회사 보안 문제 때문에 여긴 못 실었고 따로 파일을 준비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입력 이미지랑 이 소스 드라이빙 비디오가 있으면은 이 밑에 결과 영상 보시면 제가 2달 동안 뭐 했는지 가장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 입력 이미지, 싱글 이미지 한 장으로 모션 드라이빙 비디오 모션 추출해서 그거를 3D 리퀴드 메쉬에다가 적용을 해서 마치 그 입력 이미지에 있는 사람이 실제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실제 실시간 렌더링 한 거를 제가 이제 동영상을 만든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발표는 이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를 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또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발표하기 앞서서 이제 뒤에서 심플이랑 심플 X에 대해서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간략하게 설명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심플과 심플 X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플이랑 심플 X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어떤 그런 휴먼에 대한 어떤 그 통계적인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SMP는 스킨 멀티펄슨 리니어 모델로 어떤 다양한 그런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3D 정보를 다 스캔을 떠가지고 이제 그거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런 파라미터, 예를 들어서 포스트 템플릿에서 얻어내고 블렌드 웨이트, 포스트 메터 블렌드 쉐이프 이런 것들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시켜놓은 통계적인 모델입니다. 심플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큰 골자인데 A를 보시면 이제 T 바가 있는데 T 바는 어떤 그런 수많은 사람들 데이터부터 얻은 그러니까 평균적인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몸은 이제 6,890개의 벌텍스와 그다음에 23개 조인트, 지금 보면 화면에 하얀색들이 조인트인데 생각하시면은 이제 구체관적이냐 생각하시면은 이런 회전하는 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 템플릿 스탬플은 이제 쉐이프는 그런 평균적인 몸을 어떤 벌텍스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제 블렌드 웨이트는 이제 이런 모델들은 이제 각 벌텍스가 그 조인트에 맞춰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조인트로 회전시키면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블렌드 웨이트가 있는데 스키닝 웨이트라는 논문도 있고 그러는데 나와 있는 색깔이 실제 그 벌텍스가 지금 어느 조인트랑 연결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웨이트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매트릭스가 있고, 그다음에 베타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몸이 형태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뚱뚱하거나 마르거나 그런데 그런 아이덴티티를 이제 주기 위해서 베타라는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서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요 사람 같은 게 좀 더 뚱뚱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베타고, 그걸 다시 벌텍스로 접현해 준 함수가 BS라고 보시면 되고, 세타는 이제 각 관절을 이제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회전을 시키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파이널 메쉬를 보면 이제 몸이 계속 움직이는데 저 몸이 이제 그런 그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 non rigid한 트랜스포머 그런 게 생기고, 팔을 굽혀 보면은 이제 어떤 부분은 단순히 그냥 그 매트릭스로 회전시킨다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프트한 어떤 티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폴스 블렌드 쉐이프라고 보시면 되고, 네, J는 이제 이 몸을 바탕으로 다시 조인트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리그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실제로 이제 렌더링한 결과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앞에 베타 세타가 나오는데 이게 뭔지 사실 잘 봐도 모르잖아요. 이걸 보시면은 심플을 보시면은 실제 제가 지금 베타 값을 조정을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베타 값을 조정하게 되면은 어떤 그 모델의 체형이 변하게 되고, 좀 이따 영상에서 아마 나올 텐데 이제 세타 값을 조정을 하면은 이제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네, 심플 X는 이제 심플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델인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얼굴이나 손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움직임을 줄 수 있게 만든 모델이고, 네, 여기서 손은 이제 만호라는
것을 사용했고 얼굴은 플레임이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그걸 합친 다음에 이제 조인트하게 트레이닝 시킨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제 뭐 앞에 있는 모델들 막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간이 없고 간략하게만 왜 이 모델을 선택했고 또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픈포즈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그 이미지에는 어떤 사람의 어떤 조인트 정보를 뽑아내는 모델로, 실제로 오픈포즈 뽑아내면 이제 몸에 대한 조인트 정보, 손에 대한 조인트 정보, 얼굴의 그런 키포인트들을 이제 뽑아낼 수 있게 되는데, 제 프로젝트에서는 뒤에는 사용 안 했고 바디 조인트만 사용을 해서 이미지인 어떤 객체 조인트를 뽑아냈습니다. 쌤도 아마 올해 23년에 나온 건데 이쪽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제 메타에서 나온 모델이고, 처음에 마스칼 CNN이나 댄스 CRF를 사용을 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그게 그 결과인데, 그래서 볼 수 있다시피 결과가 그리 좋지 않고, 댄스 CRF는 이제 조금 더 전통적인 어떤 그런 컬러 디스컨티니티를 이용해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후보 정하는 그런 모델인데, 실제로 이쪽 분야를 또 아시는 분은 그 구글의 딥랩이 CRF를 사용을 했으니까 뭐 아마 그렇게 하고 있고, 쌤이 이제 모델이 결과가 제일 좋아서 쌤을 사용했고,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롬프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세그멘트 하고 싶은 객체의 포인트나 바운딩 박스를 이제 프롬프트 받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오픈포즈로 이제 조인트 정보를 뽑아냈기 때문에 그 조인트 정보를 쌤의 프롬프트로 집어넣어서 저희가 원하는 객체를 세그멘트 할 수 있고, 실제로 결과를 보시면은 세그멘트 결과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을 통해서 이제 세그멘트 하게 되면은 그 객체만 뽑아내는 거 사진 한 장과 그다음에 뒤에를 마스킹 처리한 배경만 이제 뽑아낼 수 있고, 그 두 개의 아웃풋을 제가 뽑아냈습니다. 이제 라마는 인페인팅 할 때 사용했는데, 이제 물체가 움직이다 보면 뒤가 비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를 앞에서 쌤으로부터 나온 마스킹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뒤에 배경을 인페인팅 했는데, 옆에 오른쪽 결과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미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위에가 아니라 좀 잘 되는 경우인데,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이 라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다른 모델을 쓸 수 있어서 뭐 뺐다 꼈다 할 수 있긴 한데, 일단 제 프로젝트에서는 라마를 사용해서 뒤에 배경을 인페인팅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콘인데, 제 모델 파이프라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콘이고, 이콘이 이제 이미지를 받으면은 그거로부터 3D 메쉬를 뽑아내고 애니메이터블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터블하다는 거 사실 메쉬는 좀 다른 의미이긴 한데, 애니메이터블 메쉬라는 건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저희가 세탁 값을 조정하면서 메쉬를 이제 바꿀 수 있다, 그 구체관적 인형처럼 바꿀 수 있다가 이제 애니메이터블하다는 메쉬라는 의미고, 이콘에서 이제 그런 사진에 있는 객체를 애니메이터블 메쉬로 뽑아낼 수 있고, 또 심플렉스, 앞에 설명드린 심플렉스가 실제 여기서 이제 매칭이 일어나는데, 그 매칭 정보가 그 매칭이 된 파라미터들도 뽑아낼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아웃풋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3D, 사실 어떻게 보면 제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3D 휴먼 리컨스트럭션인데, 사실 이분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고, 이제 간략하게 뭐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요즘엔 너프 베이스드 3D 휴먼 리콘도 많이 있고, 이제 기존에는 익스플리시트 베이스드, 임플리시트 베이스드 펑션들이 많이 있는데, 너프 같은 경우에는 뭐 너프 베이스 같은 경우는 뉴럴 바디, 뭐 에이널프, 뉴먼 등 뭐 다양한 논문들이 있는데, 3가지 논문들 뭐 다 특징이 이제 심플이나 심플 X를 바탕으로 어떤 그런 프라이어 놀리지를 이용해가지고 너프를 활용해서 3D 휴먼 리컨을 하게 되는 형식이고, 근데 너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다양한 시점, 멀티뷰에서의 시점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너프 베이스드 휴먼 리컨 같은 경우에도 못해도 3-4개 정도의 뷰포인트가 필요하고, 이 세 논문은 전부 다 동영상 소스가 필요해서 제 프로젝트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 피프나 피프HD도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쯤 읽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논문이죠. 네, 피프나 피프HD는 이제 굳이 분류하자면 임플리시트 펑션 베이스드인데,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인코더로 한번 태우고 그 피처 스페이스에서 어떤 저희가 원하는 3D 포인트를 2D 이미지상으로 투영시킨 다음에 그 지점에서 MF를 통과시켜가지고 그 지점이 메쉬 안에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를 판단하는 그런 모델이 피프고, 피프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제 앞에는 좀 리저너블하게 리컨이 되는데, 옆이나 뒤를 보면은 잘 리컨이 안 됩니다. 이제 그게 단점이고, 피프 HD 같은 경우에는 인풋에서 이제 앞뒤에 노멀 맵도 추가로 뽑아내기 때문에 피프에 비해서
뒤에 메시도 잘 살아나고, 또한 이제 피프 HD는 피프와 다르게 그 멀티레벨 구조를 갖고 있고, 여기서는 콜스 파인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좀 글로벌한 피처와 좀 더 디테일한,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이제 옷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메시가 잘 복원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플리시트 펑션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도 간략하게 설명이 드리겠지만은, 이제 좀 로버스네스 하지가 않아가지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팔 부분이 이제 끊겨 있다거나 아니면 옆에 메시가 좀 언리얼리스틱하다거나 사람 같지 않다거나 약간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건 임플리시트 펑션 베이스 때 항상 그런 단점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제 프로젝트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익스플리시트 쉐입 베이스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심플이나 심플 X를 익스플리시트하게 사용하는 모델이고, 이제 대표적인 게 22년 CBPR에 나온 아이콘이라는 논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뒤 노멀맵을 뽑아냈는데, 이제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제 심플이나 심플 X를 이미지로 매칭을 시키고, 그 매칭된 심플이나 심플 X에 노멀맵을 추가로 줘서 조금 더 완벽한, 조금 더 성능이 좀 더 디테일한 노멀맵을 뽑아낼 수 있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줘서 임플리시트 펑션을 뽑아낼 수 있고, 이제 마찬가지로 맞춤급을 이용해가지고 메시를 뽑아냅니다. 제가 원래 이제 하려 했던 논문이 이제 포토웨이크업이라는 논문인데, 이것도 이제 굳이 분류하자면은 익스플리시트한 쉐입 베이스드 어프로치고, 여기서 또 심플을 사용해서 메시 3D 휴머를 리콘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콘을 사용한 이유는 논문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임플리시트한 방법과 익스플리시트 방법을 섞은 두 개의 장점을 함께 섞은 모델이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지만 이제 임플리시트한 펑션의 로버스트네스나 임플리시트한 베이스드의 플렉시빌리티도의 장점을 갖고 오고, 익스플리시트한 방법의 로버스트네스를 갖고 와서 두 개의 장점을 섞은 모델이고, 결과를 보시면은 앞에 임플리시트 베이스나 익스플리시트 베이스드보다 결과가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교 결과인데, 네, 이콘이 제일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피프는 피프 HD인데, 이콘 결과가 리즈너블하게 잘 나오고, 피프 HD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좀 어떤 디테일이 좀 더 살아있긴 한데, 뒤는 옆에가 메시가 좋지 않아서 이콘을 사용했고, 이것도 한 예시인데, 네, 피프 HD 같은 경우는 이제 팔 부분이 끊겨져 있고, 이제 이건 임플리시트 펑션 베이스드 단점이긴 한데, 그래서 이콘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건 좀 추가적인 건데, 이제 그 드라이빙 비디오에서 하이브릭 X라는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각 프레임마다 심플 X의 파라미터를 뽑아내게 됩니다. 하이브릭 X에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forward kinetic problem인데, FK 프로블럼은 이제 파라미터 그 세타 정보가 주어지면은 이제 각 조인트를 회전을 시켜가지고 하는 게 forward kinetic 프로세스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잘 웰포스된 프로그램인데, 거꾸로 이제 어떤 조인트 정보가 주어졌을 때 저희가 각 관절이 어느 정도 회전했는지를 뽑아내는 인버스 키네마틱 프로블럼은 사실 1포지트 프로블럼입니다. 왜냐하면은 솔루션이 없거나 너무 많은 솔루션이 존재해가지고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하이브릭 X에서는 이제 그 IK 프로블럼을 트위스트 앤 스윙이라는 방식으로 디컴포지션 해가지고, 기존에는 3 디그리 오브 프리덤 문제를 1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바꾸고, 그래서 네이버럴 네트워크가 트위스트 된 세타 파이 값만 뽑아낼 수 있게 해서 조금 더 문제를 간략하게 해서 이런 파라미터 각 프레임에서 심플 X의 파라미터를 조금 더 잘 뽑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이브릭 X를 이용해서 각 비디오 프레임에서 심플 X의 파라미터 뽑아내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앞에서의 다양한 이런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저희가 매 프레임마다 이 복원된 애니메이터 메시의 세타 값을 계속 프레임마다 조정을 하면서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를 낼 수 있고, 실제로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렌더링 하면서 뽑은 결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퓨처 워크인데, 사실 이것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퓨처 워크 관련해서는 참고할 수 있는 논문이 텍스처, 이것도 23년에 나온 논문인데, 어떤 3D 메시가 주어지고 인풋 프롬프트가 주어지면은 3D 메시를 칠하는 논문이고, 아마 스테이블 디퓨전 해보신 분이라면은 대충 어떤 건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인풋 프롬프트로부터 이제 각 메시를 칠하는 방식이고, 요 같은 경우에는 3D를 칠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이제 각 카메라에서 그
이제 각 카메라에서 이제 렌더링을 하고 그 인풋 프롬프트에 맞게 이제 그걸 메쉬를 칠하는데 그냥 칠하게 되면은 이 그림에서 A와 같이 이제 3D 어떤 각도에 따라서 당연히 정보가 안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트라이맵이라 해가지고 keep, refine, generate라는 세 가지 리전을 나눠가지고 어떤 칠해야 될 영역과 칠해야 되지 않을 영역을 구분을 해서 3차원 내에서 좀 글로벌하게 컨시스트한 그런 인페인팅이 가능하게 한 논문이고 실제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를 보면 뒤에 같은 경우 색칠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을 참고를 해서 해보려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까지는 하지 못했고 그래서 퓨처워크로 남겨두었습니다. 참고한 논문이고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